예, 그러면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적인 보고서 한 편을 소개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가 2012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는 옥스퍼드 대학교 내의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만들어냅니다. 아마 전통이 있다 그러려면 사실은 50년, 100년 해야 전통이 있는 건데,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서 보시듯이 5년, 6년만 돼도 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 세상이 열린 지가 뭐 사실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종이 신문을 오늘 아침에 종이 신문을 저도 보고 지하철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 꽂았어요.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 디지털 뉴스 세상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스를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스가 어떻게 보급이 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해를 하고 나면 훨씬 쉽습니다. 이 손이 오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낫겠네요. 저도 보고. 첫 번째로 이 댓글 순공감 순위 조작,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번 드루킹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요건데요. 판결문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여 라는 말이 무려 47번이나 나옵니다. 170쪽짜리 판결문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여, 그러니까 가장 중대한 범위인 거죠. 저는 성창호 판사께서 또 허익범 특검이 그 가장 큰 성과를 낸 게 바로 이 순공감 순위 조작이고, 그 순공감 순위 조작을 한 방법이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여, 이렇게 이제 그 클릭한 횟수가 1억 번이라는 거죠. 9,980만 번. 그 얘기고요. 두 번째가 접기 요청으로 자동 접힘, 숨김, 가로 열고 은폐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접기 요청, 아직 지금 여러분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하루 3,000개 댓글, 국민이 보는 것 전부를 조작을 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아니, 댓글 정도 조작한 것이 뭐 아무리 3,000개라도, 아무리 1억 번을 클릭했대도 댓글은 댓글이지 뉴스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편,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부설 저널리즘 연구소,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같이 만들어낸 이 리포트가 불과 한 30쪽 정도 되니까요. 인터넷에 이 이름 그대로 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고 이 원본 자료를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원본 자료를 보고 디지털 세상이, 뉴스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꼭 보십시오.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든 선임연구위원들이 만든, 김선호, 오세욱이 만든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조사, 이거는 언제냐면 2018년 5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구속되고 나서 댓글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뭐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서 발표 자료를 낸 이 두 자료를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첫 번째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있는 자료가 요 자료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여기 평균이 우리는 4%인데 저 핀란드는 64%까지 올라갑니다. 뉴스를 볼 때, 디지털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뉴스를 본다는 얘기죠. KBS하고 뉴스를 가서 보고 MBC하고 뉴스를 가서 보는데 이 평균이 32%입니다. 얼핏 봐도 우리만 4%고요.
평균이 32%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들의 32%가 홈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뉴스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입니까? 글씨 안 보이세요? 우리나라. 4%요. 이게 좀 너무 동떨어진 결과 아닌가요? 그죠? 아니 32%가 평균이면 이렇게 64, 62%인 나라도 있는데 쭉 내려가다가 뭐 좋아요 뭐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수치로 가면 16 정도에서 끝나야 맞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4%밖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데 이게 조선일보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들을 여기다 다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홈페이지는. 그런데 검색 및 뉴스 수집 서비스를 가서 보시면 여기 가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이 평균이 이거보다 낮습니다. 여기는 평균이 32%고 여기는 평균이 29%예요. 검색을 통해서 뉴스 보는 트렌드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게 29%가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입니까? 네. 이거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인의 평균에서 한참 동떨어진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은 4%, 포털, 다시 말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은 저렇게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죠? 네이버가 무슨 뉴스를 보여주느냐, 네이버 초기 화면에 보여주는 뉴스를 사람들은 보고 그 뉴스에 딸린 댓글 몇 개 보고 대통령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에서 설명이 끝날 만한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 국민들은 그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는 사람들은 선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이버 뉴스를 장악하랍니다. 네이버 뉴스의 메인을 장악하랍니다. 그 네이버 뉴스의 메인에 어떤 기사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댓글 반응이 어떻느냐로 여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지난 일주일 기준, 요거는 2018년 5월 24일에서 5월 28일까지 작성한 건데요. 댓글을 쓴다 21.1%,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 공감을 표시한다 30.9%, 댓글을 그저 읽기만 한다 70%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81.3%까지 나옵니다. 댓글을 읽는다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댓글을 읽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댓글을 몇 개 정도 읽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상위에 게시된 댓글 2-3개까지는 본다. 하나는 당연히 포함되죠. 2-3개를 보니까 35.4%. 상위에 게시된 댓글 10개 정도까지 40%. 그 둘을 합해도 75.8%입니다. 10중 8구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죠? 여기까지 합하면 더 되죠, 이제. 10중 8구가 눈에 보이는 20개까지 읽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면 댓글이 10,000개, 20,000개가 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21개째 댓글 보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100개째 댓글 보는 사람은 0.1%에 불과하고 5,000개째 댓글을 보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혼자일 거야 아마. 저는 다 수집해서 보니까. 여론이니까. 그게 그런데 이 댓글은 우리 김주성 총장님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앉아서 잘 배웠습니다만 저는 정치, 철학, 사상 이런 거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에 어찌 보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오로지 투표 하나로 국민의 주권을 표시하는 그 세상에서 언론을 향해서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뉴스에 비해서 댓글로 당신 기레기야. 당신 틀렸어. 팩트만 말해. 나는 누구 좋아해. 나는 뭐야. 이거 민주주의죠. 이거 굉장한 표현의 자유이고요. 직접 민주주의까지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러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드루킹은 그것을 조작을 해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조금 더 통계를 보시고 또 들어가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와 댓글 중
더 열심히 읽은 것은 저는 이 대목에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뉴스를 90%를 보고 뉴스를 더 꼼꼼히 읽고 댓글 한번 쑥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뭐라고 대표했냐면 뉴스를 더 열심히 읽었다가 전체적으로 45%밖에 안 됩니다. 반반이라는 거야. 3분의 1이 반반이라는 거야. 뉴스 반, 댓글 반 읽었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읽은 게 이렇게. 아니 댓글을 더 열심히 읽었다는 사람도 22.4%입니다. 그러니까 반반 플러스 댓글을 더 열심히 읽었다가 50%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댓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사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84%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사님 빙긋 웃으셨는데 본인하고 비슷한 생각이라 그런 거죠? 아니에요. 왜 웃으셨어? 근데 이걸 보고. 특이해서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가 지금 서른 민주당이 또 난리가 났잖아요. 교육을 전 정부에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무슨 정말 망언이 그게 망언이죠. 사실 망언이죠.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 그전 정부를 떠나서 40년 교육의 쭉 현황을 보면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 전교조 교육의 폐해라고 하는 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신문사들이 그 팩트, 사실을 가지고 보도하면서 해설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자체를 일부는 숨기고 일부를 보도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사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서 진짜 솔직한 표현이에요. 84%가. 이게 뭔 기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충격은 이겁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보다 댓글을 더 믿는다. 세상에. 여기 언론인 출신 계실 것 같은데요, 몇 분은. 아니, 이게 해석이 됩니까? 국민들이 뉴스의 그 기사 내용보다 댓글을 더 믿었다는 거죠. 30%가. 그런데 여기 쭉 내려와서 30대를 봅시다. 30대는 더 믿었죠. 그러니까 30대는 댓글에 훨씬 더. 그런데 이거를 저는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게 이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그냥 놀랄 일이 아닌 거죠. 친구 얘기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사이버상의 친구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맛집 후기 본 거죠. 음식점 사장이 우리 집은 조미료를 안 쓰고 천연 식재료, 천연의 감칠맛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갈비탕 드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식당 사장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추천하는 걸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야 들어가지. 맛있으니까 들어갔겠지. 먹어보고. 그죠? 식당 사장이 광고한 거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댓글이. 댓글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얘기죠. 맛집뿐만이 아니라 여행도 댓글 보고 가고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우도 있죠. 국민 여배우. 정말 10년 흘러갔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막 아무 말이나 막 욕을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무슨 사채업자하고 막 얘기가 막 퍼져나가니까 그게 뉴스 기사 같으면 몇 개 지우면 돼요. 사과 방송하고. 근데 댓글로 퍼져나가는 게 막 퍼져나가 버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댓글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지요. 기업도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대목은 이제 그 통계 두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있었는데 조금 이따 보입니다. 드루킹이 2016년 17년으로 건너가서요. 2016년 10월 탄핵될 때쯤 이 드루킹을 개발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의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김경수와 공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발을 해서 11월 9일 날, 문제가 되는 11월 9일 날 시연을 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킹크랩 운영을 12월 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계속 테스트 단계였어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월 말부터 4월, 5월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댓글 조작질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대선을 목표로 한 거죠. 개발은 10월에 했고 12월에 시작을 해서 대선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 가장 많은 조작 건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때까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때 2018년 1월에 뉴스를 보면서 이건 대규모 한 3,000명 정도의 그 아침 먹고 바로 시작하고 보약 먹어가면서 시작하고 밤새 누군가가 이 3,000명 정도가 이 댓글을 조작하지 않으면 댓글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지금 거의 끌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 이때 제가 파악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그 조작하는 그 조작 숫자, 이런 거 접힌 거, 이런 걸 다 4,500장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별 뉴스 신뢰도는 우리가 최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댓글을 더 읽는 거하고 이제 맥락이 같은 거고, 댓글을 더 신뢰하는 거하고 같아요. 뉴스 기사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기사의 팩트가 뭐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댓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쓰고 받고 거기서 정보를 주고 받고 한다라는 거죠. 이건 아까 봤던 화면인데 이 화면을 넣은 겁니다. 이 23% 낮은 신뢰도 때문에 댓글을 더 신뢰한다. 그렇게 대비돼서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것도 이 대비되는 신뢰도하고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고요. 자, 네이버 뉴스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여기 보면 랭킹 뉴스가 있어요. 네이버 뉴스의 뉴스판에 정치, 사회, IT, 생활, 세계 랭킹 안에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SNS 많은 뉴스 있는데요. 이 뉴스의 생리를 보니까 네이버 뉴스가 지금 첫 번째는, 처음에는 편집자가 네이버가 어떤 뉴스를 올려놓는가 편집을 했지요. 그래서 그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 우리는 편집하지 않겠다. 네티즌들이 추천하는 뉴스를 메인으로 올려놓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그 오마이 뉴스, 뭐 프레시안 이런 데들은 그 극렬 팬들이 그 오마이 뉴스가 올라오기만 하면 그 뉴스를 딱 찍어갖고 메인에 올릴 걸 추천을 막 해요. 2,000명, 3,000명 추천하면 올라와 버려요. 근데 이걸 모르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뉴스 보고 말아요. 메인에 올라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말씀 드리면서 랭킹 뉴스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있는데, 이 댓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1732개의 댓글이 달렸다. 704명이 좋아요, 싫어요를 눌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눌러도 공감 많은 뉴스에 올라오고, 요걸 많이 누르면 댓글 많은 뉴스에 올라오고, 조회수 자체가 많으면 많이 본 뉴스에 올라오고, 이런 식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채들이 노렸던 거는 이 댓글 많은 뉴스입니다. 이게 1월 1일 댓글 많은 뉴스가 1위부터 30위까지 쫙 돼 있는데, 제가 이런 화면들을 4,500장을 캡처를 해놨어요. 이런 화면들을 이렇게 자동 접힘이라고 돼 있죠. 이건 제가 빨간 표시를 한 거고요. 문 대통령 국민의 손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 1월 1일 메시지를 낸 거에 댓글이 6,500 이렇게 달렸다. 댓글이 그 사이에 6,800개로 늘었다. 자동 접힘이 27개가 있다. 이거를 제가 한 장 한 장 어떤 내용들이 접혔는지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런 댓글들을 왜 숨기지? 왜 접지? 그걸 다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 접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댓글은 위로 올려놓고요. 공감수를 클릭해서. 이제 판이 좀 그려지시죠, 이게.
이놈들은 기업에서 마케팅에 활용했었으면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천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논 겁니다. 정확한 저널리즘 보고서의 그 디지털 뉴스 리포터를 알고 포털에 대한 그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기도 전에 다 안 거죠. 근데 이놈들만 안 게 아니라 선거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은 댓글을 올리면 아무도 공감도 표시하지도 않고 얘들의 2012년도에 조금 이따 내기 나오지만 얘들 똑같이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할 때 똑같이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저 밑으로 내려간 읽지 않는 댓글이 됐고 얘들은 몇몇 댓글을 골라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탁탁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접힘이 많이 있는 건데요. 자, 이런 화면들은 지금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매크로가 뭐야? 킹크랩을 알기 전에 매크로를 알아야 됩니다. 킹크랩은 매크로를 응용한 프로그램. 매크로는 제가 늘 쓰는 겁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해주는 프로그램. 자, 댓글이 20개가 나옵니다. 한 화면에 20개가. 그러면 더보기를 클릭하고 휠을 5번 드륵 5번 긁고 그러면 댓글이 20개가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더보기를 클릭하면 20개가 올라가죠. 더보기를 클릭하면 20개가 올라가죠. 저는 그렇게 댓글을 100만 개를 수집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댓글을 한 2만 개 봤어요. 자동으로 쫙 보고 그걸 다 못 읽으니까 엑셀에다 넣고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는지 형태소 분석,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쫙 알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 오늘 어젯밤까지 했던 거는 5.18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 건가 도대체 댓글 47,550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직 언론사에 공포 안 했는데요. 여기 찍고 있으니까 오늘 나오겠네. 47,550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90%의 국민들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될 것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저는 그 댓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니 그 여기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아니 유공자 선정은 왜 광주에서 하고 그들 혜택 지원해 주는 건 왜 중앙정부에서 하느냐.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몰라도 저는 도저히 그냥 댓글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야. 맞아요? 이게 납득이 안 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댓글에서 배운 거예요. 왜 광주에서 그걸 선정을 해? 그리고 주긴 혜택은 중앙정부에서 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댓글 내용 중에 그 5.18에 대해서 사민이 망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뜯어봐도 그건 망언이 아니라 명언인데? 이런 반응들이 90%예요. 제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데 언론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식과 국민의 요구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망언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보도를 내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5.18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망언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51%가 그겁니다. 언론에서 문재인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 난 지지할 수밖에 없다. 댓글에서 난 그렇게 봤다. 문재인이 토론 잘했다고. 그게 지금 대선 기간 내내 그 짓을 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그거를 해주는 거죠. 아이디.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게 한 아이디를 가지고는 한 번밖에 클릭이 안 돼요. 또 한 번 클릭하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01 그래야 한 아이디로 100번 못 누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을 조회수를 조작을 하려면 100개의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9명이 썼던 거는 경공모 회원들 2,300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좌표만 찍어주면 지가 따라락 가서 다 하는 거지. 그렇게 댓글을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요런 거고요. 매크로는 네이버에서 키 매크로 다운하고 입력해보면 이런 블로그가 뜨고요. 이 블로그에서 여기 첨부 파일에서 PC 저장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매크로가 뭐냐면 잠깐 저기 앞에 불 형광등만 좀 끌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예. 자 매크로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다 써요.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주 쉬운 프로그램인데요. 원리가 이런 겁니다. 마우스가 가는 궤적, 키보드 치는 거를 컴퓨터가 기억을 했다가 지금부터 기록 시작 하고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누르면 걔가 그대로 기억을 해요. 기록 중지. 그러면 그걸 반복. 그러면 마우스가 움직이고 키보드가 움직이고 마우스가 움직이고 키보드가 움직이고 마우스가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어디다 쓰냐면 청소년들이 게임방에서 게임을 할 때 손으로 총을 쏘잖아요. 자, 두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데 왼쪽 손가락은 대포를 움직이고요. 이쪽 세 번째 약지 손으로는 비행기를 조종을 하고요. 손가락이 한 15개가 있어야 게임을 해요. 그래야 이게 파워가 있는 거야. 초보자들은 두 손가락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두 손가락으로 게임을 하니까 걔들을 이길 수가 없어. 걔들은 15개 손가락을 쓰니까. 근데 걔들이 진짜 손이 15개입니까?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5손가락이 하는 일을 매크로한테 맡겨요. 그래서 자동으로 W 무슨 키를 총알 쏘는 거 그걸 3초 간격으로 2초 간격으로 누르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놔요. 그러면 매크로가 계속 하나는 총을 쏘는 거고 나는 이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 자동 반복 프로그램 이해되시죠? 그 자동 반복 프로그램이 매크로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시작 위치, 절대 위치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록 대기해가지고 딱 누르면 지가 자동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실행을 반복해버려. 여기 매크로 반복 실행 횟수 10 그러면 10번을 반복하다 끝나고 300 써놓으면 300번을 반복하다 끝나는데 0 그러면 무한 반복, 0이면 무한 반복. 제가 여러분도 5분이면 이거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매크로인데요. 킹크랩은 뭐냐면 킹크랩은 이제 매크로는 눈에 보여요. 조작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1분에 100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킹크랩은 눈에 안 보입니다. 디도스 해킹 수준입니다. 그냥 자라락 들어가서 조회수 쫙 올려놔 버리는 겁니다. 해킹이죠. 그래서 컴퓨터 업무 장애 등에 관한 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완전 해킹이죠. 그런데 그게 컴퓨터 업무 장애 2년 때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자기가 쓴 글이 그 사람의 글 때문에 밀려났고 안 보이고 그런가 하면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순공감순 정렬이 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됐는데요. 순공감순 정렬에 의하면 공감수 5013 빼기 비공감 1896 해가지고 높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순공감순 정렬을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죠. 한번 베스트 댓글이 되면 잘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막 가서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순공감순 정렬이 아니고 최신순이면 계속 새로운 것이 올라오잖아요. 계속 새로운 것이 올라오면 좋아요, 싫어요가 0 아니면 3 아니면 5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흘러가니까. 근데 순공감순으로 놓으면 이것이 이제 매크로 드루킹이 50번 댓글 하나당 평균 70번 조작을 했거든요. 50에서 70번만 딱 좋아요를 누르면 그 댓글이 1등으로 갑니다. 그렇게 1등, 2등, 3등을 만들어 놓으면 그 순서대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니까. 그러면서 영원히 그 1, 2, 3순위대로 갑니다. 예를 들자. 근데 드루킹 일당이 못 봤다. 어떤 댓글이. 그러면 한번 정해지면 그거를 바꾸려면 걔들 프로그램은 70번씩 누르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평균 50에서 70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쟁점이 붙어버리는 건 못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지금 조작을 했다는 거고요. 네이버가 피해자라고 이 화면을 네이버는 지웠어요. 1월 15일 댓글 많은 뉴스에 5위에 올랐던 추미애가 문재양, 문설남 악성 댓글에 발끈해서 경찰이 고발했다. 이 뉴스가 1월 15일 날 댓글 많은 뉴스 5위였어요. 제가 사진을 찰칵 찍어놨어요. 16,000개의 댓글이 달렸고 접힌 게 15개가 접혀 있었어요. 증거자료를 다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이 뉴스 없습니다. 증거인멸하고 있죠?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이버에는 없습니다. 조선일보에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주 전에 김태우 수사관이 드루킹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정부 청와대가 드루킹, 김태우 수사관이 드루킹 어떤 뭐 USB에 메모리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뭐 갖고 와라 뭐 이런 거, 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 뉴스를 제가 그날 정치뉴스에서 찾아봤더니 1위, 2위, 3위까지 보여주고 경제뉴스 1위, 2위, 3위 경제 여기 경자 써 있는데요. 없어서 보니까 사회뉴스에도 1위, 2위, 3위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더보기를 눌러갖고 4위에 보니까 김태우가 나오는 거죠. 이 김태우 수사관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파악 지시하고 나온 뉴스가 이게 사회뉴스입니까? 정치뉴스입니까? 정치뉴스죠. 그런데 네이버는 여기다 꼽을 쳐놓은 거죠. 국민적 관심을 못 끌게. 그런데 이게 38,000이고 여기가 28,000이면 이 뉴스를 정치뉴스로 구분만 해놨어도 정치뉴스 1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간의 관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꾸준히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뉴스 하나 생산하지 않는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고 있다 그겁니다. 그럼 지금도 지금 일입니다. 이 지금 일이에요. 이제 2017년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일입니다. 자, 막 생략을 하고 넘어가죠. 댓글의 순공감순 조작 사례. 대선 TV토론 기사에 안철수 등 댓글이 조작됐다. TV조선에서 2018년 5월 11일 날 방송한 뉴스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경공모 대화방에 작업 들어가자 조작 지시가 내려집니다. 20분간 달린 댓글 내용은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게 79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게 36개, 문 지지가 10개, 안 지지가 17개.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안 지지가 훨씬 높은 거죠. 그죠? 문 비판이 훨씬 많은 겁니다. 텔레그램 단톡방에 500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기사 올라온 지 몇 분 만에 찰스가 누굽니까? 찰스네가 선점하고 있어요. 네, 작업 들어가시죠. 조회수를 나다다다다다다 그죠? 자동으로 조금씩 뒤집어지고 있네요. 클리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1위는 역시 준표랑 승민이는 같은 편. 유승민을 깐 거죠. 홍준표를 깐 거죠. 그거를 제일 먼저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1시간 만에 베스트 댓글이 바뀌어 소름 끼친다. 정상적으로는 안 바뀝니다. 드루킹 일당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뀐 거죠. 후보마다 댓글팀이 있는 건 알지만 너무하다. 이게 인터넷 댓글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 안 거예요. 마침 TV조선에서 이걸 취재를 한 거고요. 순공감순 60위권 내에서 문재인 비판하는 댓글은 다 사라졌고 홍준표, 승민이는 같은 편, 안철수 비판하는 댓글이 순공감순 20위 안에 포진되고 하루 동안 3,000개 이렇게 댓글을 조작해버렸다. 국민의 눈과 귀를 이렇게 조작해버렸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판사가 과연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고 판결문을 내린 건지 대단한 판결문을 썼는데 정말 그 판결문 하나하나를 보면 대단한 판결문을 썼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여 접기 요청은 6번이나 써 있어요. 그러니 세간에서 접기 요청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다 연구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 범죄 글을 가지고 접기 요청으로 조작한 사례 제가 이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다 내용 보기 접어버리면 50명이 신청해서 접어버리면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못 보게 접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강제로 내용 보기를 읽어서 다 타이핑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게 접을 만한 댓글입니까? 지들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 현직일 때 쥐박이, 박근혜, 당년 얼마나 심각한 문자폭탄, 그죠? 욕설을 하고 그 난리쳤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걸 왜 접냐고요, 이걸. 어떤
새끼가 더 나쁜 놈자를 차마 못 써가지고 나쁜 놈 그러면 자동 삭제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니은 OM이라고 썼잖아. 에? 그죠?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이걸 접을 이유가 뭐 이보다 훨씬 심각한 욕들이 많았는데 이런 걸 다 못 보게 접었다는 거지요. 자, 그걸 제가 지금 화면 한 장 한 장을 다 캡처해서 접었던 것들을 펼쳐가지고 여기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을 다시는 못 보는 이런 사진을 제가 4,500장을 찍어놨으니까 뭐 박수가 안 나오는 게 별로 이 감흥이 없으신가 이해를 못 하셨는가. 너무 지금 감동이라 지금 치려고 막 하셨었어요. 예. 충격받아가 지금 말이 안 나오시죠?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한 장 한 장을 다 찍으면서 작년 1월에 어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증거 남겨놔야 돼. 이거 증거 남겨놔야 돼. 이거 남겨놔야 돼. 또 있네. 말이 그렇죠. 4,500장. 그죠? 그게 재판에는 좀 청구가 됐습니까? 재판하는 과정에? 제가 이거 가지고 당도 쫓아가고 누구한테도 가고 신문사 기자들한테도 가고 그런데 드루킹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그때부터 판결문 나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속이 미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면 내가 판사하지. 증거가 있으면 내가 검사하지. 이 정황 증거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 다 그 같은 컨셉으로 접혔는데 아무리 주장을 해도 기자들도 안 달아주고요. 포기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관심 가져주는 우파도 없고요. 언론사도 관심 안 갖고 포기했어요. 내가 잘 보관하면 나중에 빛을 볼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사실 우리 비상국민회의 출범식 하는 날도 이거 터뜨리자고 제가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 나오시지만 우리 창립하는데 막강하게 여기에 관여했던 한 인사께서 절대로 이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혔어요. 그날도. 사실은 지난 4월 22일 날, 작년 4월 22일 날 우리 비상국민회의 출범 때 제가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터뜨리고 치고 나갔으면 우리가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근데 우파는 자유한국당은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이런 일이었어 하고 달라든 거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뒤집혀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법률가들은 이건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판결이다. 명판결이다. 대못을 다 박아놨다고 하지만 저쪽 정부는 이 정부는 이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습니다. 뒤집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뒤집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안 뒤집으면 대통령 가짜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는 몰라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20만 명이 봤거든요. 인터넷, 유튜브. 본 사람들의 반응이요. 이런 거였어? 진짜 가짜 대통령이네? 진짜 조작됐네 이거? 반응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판사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허익범 특검이 한 것보다 판사가 자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연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허익범 특검이 조사한 것보다 판사가 연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그래서 정말 이 화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진들을 제가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공개되잖아요. 한 300장 공개했는데요. 4,500장 아직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문재인 비난만 곤란에 숨긴 댓글 조작단의 실체를 이 문서를 우리 비상국민회의 출범할 때 A4 용지에다가 제가 제 프린트해서 직접 프린트해가지고 1000장을 가지고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거 봐야 된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난 어떻게 이거 가지고 떠들어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접혔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역시 쇼통령. 쇼를 해라 쇼. 너무 싫어. 하는 게 다 뻔하다. 이런 내용을 문재인 비난하는 댓글을 다 골라서 접어버렸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조작하다. 대선 전 19,000개 기사를 15만 개의 댓글을 1000만 번의 클릭을 통해서 많이 보는 뉴스 상위에 노출된 거는 다 조작했다.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건 줄 알잖아요. 안 끝납니다. 더 나왔어요.
드루킹이 잡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무 생각 없는 놈들아 니들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우가 누군지는 알아? 진짜 까줄까? 진실을 알게 되면 멘붕할 것들이 어디서 나를 음해하고 날뛰어. 잡히기 일주일 전에 드루킹은 페이스북에다가 나 잡아가지 마. 진짜 배우를 까주면 니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썼던 거죠. 진짜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가지고 그 난리를 내고 여직원 사무실을 오피스텔을 감금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때 구슬하고 텔레비전이 온통 거기를 비칠 때 2012년에 SNS 지원단의 조한기 단장 아래 대응 1팀, 2팀, 3팀부터 SNS 네트워크 팀 10개 팀이 신동해 빌딩에서 76명이 가동이 된 게 불법 사조직에 의한 마치 국정원 댓글보다 더한 그런 걸로 2014년도에 불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한기. 제가 이 판결문 다 읽어봤습니다. 세상에. 불법 사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한기가 2014년에 충남 서산 태안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민주당으로. 그때 후원 회장은 누구였을까요? 문재인.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면? 뻔하죠? 저 대응 2팀은 포털 사이트를 관리하는 팀인데 송모 씨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김경수 정치인이 경남지사가 댓글 하나하나를 읽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을 거라고 하는 제 추측인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김경수는 깃털이다. 몸통은 따로 있다. 라고 제자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인선 가자. 누군지 아시겠죠? 의혹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드루킹 사건 제보를 은폐했습니다. 3월 23일 날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최모 씨가 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상해. 조직적으로 누가 댓글을 조작해. 이상해 하면서 2주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정의파였고 문재인 지지자였지만 정의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조작하면 안 되지라고 A4 용지 3장에다가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를 정확히 찍어서 그 IP 어드레스를 찍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A4 용지 석 장에다가 정확히 고발을 했습니다. 3월 23일 날 선관위는 문구작 가지고 있다가 5월 5일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이 돼서 이것을 비리를 제보를 무시하고 숨겼기 때문에 6개월 부정선거 기간 선거 공소시효 3년으로 가야 된다. 김진태 의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숨긴 겁니다.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공모 연간 운영비 11억 원의 출처 비누 팔아서 11억 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한기의 2012년 대선 불법 사조직 운영의 실태를 재조명하고 문재인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경인선 가자 김정숙 여사와 경공모의 공모관계, 조작된 댓글 142만 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완전 공개해야 그래서 국민의 권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볼 권리 침해된 사례들을 공개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조작된 범죄가 나타나지 않아야 대선이 공정하게 가는 거지. 만약 이게 꼬리 자르기로 끝나면 저는 김경수보다 2배는 더 스피드 있게 더 적은 인원으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민을 다 속이고? 그렇게 9명, 10명이 5천만의 국민의 눈과 귀를 다 속이는 거 이거를 허용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이거를 우리 온 국민이 알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